분명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여름날입니다. 창밖에는 매미 소리가 들리고 에어컨 실외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머릿속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어제까지만 해도 술술 풀리던 일들이 오늘따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겨우 날씨 좀 덥다고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치열한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더 이상 평상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수렵 생활을 할 때 뇌는 기온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즉각 보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우리 뇌의 기본 OS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뇌의 중앙 제어실인 시상하부는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순간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체온 유지에 쏟아붓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외부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뇌는 자동으로 출력 제한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전두엽, 즉 고도의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에너지가 급격히 고갈됩니다. 우리가 더위 속에서 멍해지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세포의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인지 왜곡이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인간의 판단력은 약 35% 감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화학적 현상입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수치가 온도에 따라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에너지 보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든 일을 미루고 싶고 복잡한 사고를 피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뇌가 지금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뇌를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위 속에서는 전략적 후퇴가 가장 공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어떻게 이 과열된 엔진을 식히면서도 남들보다 2배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협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거창한 계획, 예를 들어 올여름 안에 자격증 취득하기나 프로젝트,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같은 목표는 여러분의 뇌에게는 사자와 마주친 것과 같은 인지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는 이를 감지하는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뇌를 지배하면 전두엽의 사고 기능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앞에 두고도 책상 앞에 앉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는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편도체의 경보를 끄고 전두엽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목표의 파편화입니다. 저는 이를 나노 타겟팅 전략이라 부릅니다. 뇌는 목표가 너무 작으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뇌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생산성 전문가가 극도의 번아웃을 겪는 팀에게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그 팀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매몰되어 더위와 과로로 인해 생산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코드를 보자. 처음에 팀원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10분 만에 끝내느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분은 뇌의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 시간입니다. 편도체는 10분 정도야 뭐 괜찮아라며 경보를 끄고 전두엽을 가동합니다. 일단 시작한 팀원들은 1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뇌에 계속하려는 성질, 즉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입니다. 일단 시작된 업무는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뇌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팀은 결국 폭염의 여름을 가장 높은 성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실생활에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머리가 멍해질 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창한 목표는 뇌에게 고문입니다. 이를 나노 단위로 쪼개십시오.
1. 컴퓨터를 켠다. 2. 빈 한글 문서를 연다. 3. 파일 이름을 업무 초안으로 저장한다. 4. 첫 번째 문장 딱 하나만 적는다. 이 4단계만 수행하십시오. 뇌는 이 단계들을 수행하는 동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단계를 마칠 때마다 도파민이 미세하게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뇌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작은 성공이 작은 도파민을 만들고 그 도파민은 다음 단계를 수행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폭염 속에서는 의지력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소진됩니다. 의지력을 쥐어짜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은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반면 목표 파편화는 시스템입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닳아 없어지지만 시스템은 뇌의 구조를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배터리를 채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는 뇌를 죽이는 독입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은 단위로 쪼개십시오. 그 작은 단위가 바로 여러분이 무더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무기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잘게 쪼개는 나노 타겟팅 전략을 익혔다면 그 다음은 그 목표를 수행할 최적의 시간을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가 생산성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폭염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시간 관리는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바로 에너지 관리입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작동하는데 이를 울트라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약 90분에서 120분 정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재충전해야 하는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폭염은 이 리듬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혈액순환과 땀 분비에 집중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우리가 가진 인지 에너지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리 고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에너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골든타임 이 시간의 법칙을 사수하십시오. 인간의 전두엽은 수면을 통해 신경독소를 제거하고 가장 맑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특히 폭염이 시작되기 전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는 여러분의 뇌가 가진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일주일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어렵고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십시오. 이때 처리하는 이 시간의 업무는 오후 4시에 하는 6시간의 업무와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폭염 속에서 오후에 성과를 내려는 것은 사막에서 얼음을 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오전에 끝내십시오. 둘째, 에너지 하향 평준화 전략입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기온이 정점에 달할 때 여러분의 뇌는 이미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복잡한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안을 짜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저부하 업무를 배치해야 합니다. 단순 메일 회신, 자료 정리, 파일 분류, 내일 업무 스케줄 짜기 등 뇌의 창의적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오후를 채우십시오. 만약 이 시간대에 무리하게 고도의 사고를 요구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수라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셋째, 생체 시계에 맞춘 전략적 휴식입니다. 아까 언급했듯 뇌는 90분 집중 후 반드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이 휴식의 의미를 뇌의 냉각으로 재정의하십시오.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며 뉴스를 검색하는 것은 뇌에게 여전히 과열 상태를 유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휴식 시간에는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시각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낮 동안 지친 뇌 회로를 스스로 수리하고 최적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결국 폭염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뇌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를 정확히 알고 그 시간에 업무를 몰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아침 이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나머지 오후 시간은 유지의 시간으로 나누는 것. 이 단순한 배치가 여러분을 폭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생산성 괴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목표를 잘게 쪼개고 그 에너지를 아침 골든 타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를 가로막는 마지막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폭염은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평소와 같은 100%의 결과물을 내겠다고 고집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과열된 엔진으로 무리한 레이싱을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의 뇌는 끊임없이 평가 모드로 작동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물의 100점을 상상하고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죠.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 두려움은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일수록 시작을 미루고 결국 마감 직전에 벼락치기를 하며 스스로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은 80%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80% 수준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십시오. 왜 80%인가요? 80%짜리 결과물은 뇌에게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과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뇌는 그 데이터를 보며 여기서는 이게 부족하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아지겠는데? 라는 피드백 루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작도 하지 않은 100점짜리 계획은 그저 뇌 속의 상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략을 폭염 속에 적용하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더운 날씨 탓에 뇌의 에너지가 평소보다 빨리 고갈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80% 수준으로 일하고 나머지 20%는 다음날 아침에 서늘한 기운을 빌려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을 가지면 여러분은 더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매일매일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깊은 효능감과 도파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 끝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모토를 바꾸십시오. 완벽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끝까지 하겠다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계절을 이겨낼 모든 무기를 갖추었습니다. 첫째, 편도체의 경보를 끄기 위해 목표를 나노 단위로 파편화했습니다. 둘째, 하루 중 뇌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한 골든 타임 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완벽주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80% 완성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외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뇌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름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연의 거대한 저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뇌과학을 이해함으로써 그 저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뇌가 흐르는 리듬을 이해하고 그 물길을 따라 노를 저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작고 쉬운 일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하는 것.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뇌를 바꿀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행동이 생각을 앞설 때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 이 결정을 내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뇌충전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뇌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실전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뇌충전소라는 공간을 채워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똑똑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시작을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뇌충전소였습니다.